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주말 동안에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는 전해지지 않았고요. 몇 가지 전해졌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소식들도 있고, 그리고 또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가격 반등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한 어떤 조건들,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거시경제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암호화폐 이야기들에 좀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굉장히 중요하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물가와 고용,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됩니다. 지금 비중이 별 3개짜리 정말 중요한 지표들만 나열을 했는데도 이 정도로 많고요. 더 세부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일단 미국 노동부의 구인 이직 보고서, 그리고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그리고 목요일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E 지표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비농업 고용 지수, 실업률, 제조업 구매 지수도 다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번 주에 지표들이 발표되고 나면은 다음 달, 즉 9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동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들이 상당히 명확해질 텐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80.5%로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FOMC 미팅은 9월 19일에서 2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월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금 계속 줄어서 이제는 40% 근처까지 내려왔고요. 반면에 0.25%포인트 인상에 대한 부분이 48.4%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0.5%도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인상에 더 무게감을 두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 전해졌는데요. 지금 중국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가 연중 최저점을 찍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주식 거래 인지세를 50%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였는데 0.5%로 인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인지세 인하를 하는 이유는 너무 지금 시장이 침체되니까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 진작을 위한 것이겠죠. 즉 글로벌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국이 인지세를 인하한 건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죠. 이후로 1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기가 굉장히 좀 좋지 못하다라는 걸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암호화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은요,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정체된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26K를 소폭 상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는 전반적으로 가상자산이 다 아주 소폭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0.27, 이더리움은 0.61, 그 외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미약하지만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조금씩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촬영 시장 기준으로 49.14%입니다. 투심은 한 단계 상승을 해서 39로 지금 공포 단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CBD 차트도 큰 폭의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전히 동일한 지점 25K와 25K 바로 하단에 두꺼운 매수벽이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매도벽 같은 경우는 30K에서 더 진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 정도였는데 이 정도까지 지금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차트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31K에서는 더 두꺼운 매도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이에는 매도벽이 특별히 없고요. 지금 27K 바로 하단 26.8K 부근에서 지금 매도벽이 또 형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작은 트리거에도 지금 한 요 정도 구간까지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래들의 움직임도 특별히 변화된 모습들은 없습니다. 지금 갈색 고래 같은 경우 가장 큰 규모의 고래죠. 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고래들도 대부분은 비슷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작은 규모의 고래는 여기서부터 가장 가파르게 물량을 던져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뉴스들을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초대형 고래 정체가 지금 로빈후드로 밝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온체인 분석 플랫폼이에요. 아캄 인텔리전스에서도 세 번째로 많은 이 비트코인 보유 월렛이 로빈후드 커스터디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로빈후드의 어떤 커스터디, 고객들의 돈들을 수탁하고 있는 이 자금들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로빈후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이게 또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지, ETF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주말 컨텐츠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어제 새벽에 또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금 블랙락이 채굴 기업들의 주식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그걸 넘어서 지금 비트코인 채굴 업체 중에서 탑5 업체 중에서 무려 4곳에 2대 주주로 지금 블랙락이 등극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제 새벽에 외신들이 일제히 공개한 내용이거든요. 자, 블랙락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암호화폐 전문 매체들은 어떤 이제 해석을 내놓냐면, 비트코인이 이 계정, 가치 저장 및 교환의 주요 단위로 중심을 잡는 재무 환경이에요.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염두에 둔 구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실현이 되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비트코인이 기존의 화폐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빚을 지고 예금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신들은 지금 이 상황들이 블랙락의 비트코인 스탠다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존의 화폐 시스템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변화들은 향후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한 또 중요한 시사점들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인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판적인 논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전통 금융의 공룡인 이 블랙락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교묘하게 지금 인수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이 암호화폐를 소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블랙락이 채굴 산업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채굴 산업을 장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비트코인 합의 네트워크의 대부분을 장악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의 공룡이 이렇게 진입한 이 시장에서 사토시 경의 정신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레리 핑크가 이 블랙락의 CEO죠. 분산화에 대해서 두 가지의 어떤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격앙된 표현까지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블랙락은 자산 중앙 집중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크립토의 정신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채굴자들이 이런 거대한 자산 관리자들이 자신들의 주식에 대한 대규모 투표 블록을 통제하고 경영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걸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아서 헤이즈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이 약간 좀 뇌피셜을 좀 섞어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전통 금융권들의 어떤 변화의 움직임들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중의 은행들도 만약에 지금은 CBDC가 약간은 좀 주춤해졌지만 이야기들이 결국은 그런 것들이 새롭게 탄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전통적인 금융 환경이 계속해서 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혁신적으로 이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들을 봤을 때 무엇을 꼽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블랙락의 행보들에 어느 정도 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서 헤이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이 전통 금융권들의 예금 기반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이 금융권들도 알고 있고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인 암호화폐가 본인들의 통제하에 있어야지 이런 위기 상황들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암호화폐 금융 수익을 위해서 굉장히 막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펀드 코인시어스는요, 지금 암호화폐 전문가는 코인시어스이지 블랙락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블랙락은 일종의 일반의로 전반적인 부분은 서비스할 수 있지만 코인시어스처럼 이 암호화폐 전문의로서 특화된 부분에서 서비스는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블랙락과 경쟁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채굴업체 마라톤 디지털의 CEO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지금 50% 이상으로 보이고 이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비트코인 ETF가 회자가 되고 있다라는 건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라는 분위기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의 CIO인 매트 호건은요,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면 5년간 550억 달러가 순유입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50억은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2조가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또 그러면서 과거 설문조사에서 금융 전문가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단점으로 투자 수단 부족이라고 꼽은 바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승인이 되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유입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성장을 이끌 새로운 신호탄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중요한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의 속도를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속도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얼마나 자주 이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가 낮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즉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유하고서 이거를 호들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늘 제가 장기 보유자들이 굳건하게 이걸 쥐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동일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논제로, 그러니까 0이 아닌 비트코인 지갑 주소가 계속해서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완전히 정체된 것 같아도 이거를 장기적인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 사람들, 장기 보유자들은 계속해서 또 이걸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코인 블락 디스트로이드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CBD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 CBD는 이제 155일을 총 블록 연령으로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자, 이 155일은 장기 홀더와 단기 홀더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급의 어떤 상대적인 노화를 보여주는 이 CBD 추세를 보면은 지금 하향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향 추세가 일어난다는 것은 공급의 상대적인 노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더 많은 비트코인이 오래전에 채굴되었고 더 최근에 채굴된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런 추세는요, 지금 온체인 분석 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가격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오래된 비트코인이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공급의 상대적인 노후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가격이 어느 시점 정도에 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 가격의 저평가, 고평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MVRV G-스코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크립토 윈터 구간을 벗어나서 계속해서 상승의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한번 하락을 했고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 구간에서 다시 이제 하락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8월에 들어서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지지 구간에 딱 맞닿아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딛고 반등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격이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은 더 깊은 구간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SOPR 지표도 같이 보시면은 변화들이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ASOPR이라고 하는 이 지표는 All Time Spent Output Ratio라고 하는 지표의 약자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모든 출력의 수명에 걸친 이 평균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자, 약간 좀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데, 자,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표가 1을 초과하면 비트코인이 생산된 가격보다 지금 현재 가격이 더 높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요 1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은 지금 밑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8월에 계속 여기 내려가 있던 게 1을 다시 딱 뚫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 지표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1을 돌파한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이제 가격이 상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 MVRV 지표와 SOPR 지표를 동시에 감안을 하게 되면은 일단 약간은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그 구간으로 접어들었는데, 자, 그 이후의 상황들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모멘텀은 굉장히 지금 8월에 들어서는 음수의 영역에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지금 하락세가 더 우위에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걸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지금 특정한 가격대를 좀 지킬 필요가 있는데, 글래스노드의 공동 설립자들은 그 구간을 지금 25.5K 상단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을 지키고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지금 주간 차트를 마감을 했을 때는 지금 상승 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9월에 강세 전환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밑으로 하회를 하게 되면 상승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늘 좀 강조를 드리는 건데요. 단기 하락과 관련된 부분, 즉 단기적으로 하락할 것인가 상승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은요, 우리가 확정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다라고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이 어떤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다들 이 가능성이다라는 얘기를 붙이거든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마이크 맥클론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어떤 인터뷰에 나와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10만 달러까지 장기적으로는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가장 좀 정확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얘기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단기적인 등락 자체는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누가 정확하게 100% 맞추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다 감안을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이 반감기를 지나고 그리고 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고 그런 호재들에 의해서 상승이 굉장히 크게 견인이 될 것이다라는 우리는 그 믿음들은 가지고 있고, 그 가능성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비교적 그래도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유로 사실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분석과 크립토코어는 같은 이유로 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쇼텀 홀더들과 롱텀 홀더들의 어떤 수익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단기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큰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익이 지금 2022년 약세장 하락 추세 이후로 볼 수 없었던 거의 최저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지금 바닥에 가까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언뜻 보면 나빠 보여도 사실은 나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기 보유자의 이익들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던 거는 이번만의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닌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상승장을 앞두고도 이렇게 떨어졌던 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따라서 이 지점을 단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바닥에 가깝다라는 시그널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론이냐, 사이클의 가장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앞서 마이크 매클론이 얘기했던 것처럼 더 떨어지게 되면은 이 구간에 완전히 닿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이 구간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매입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코인텔레그래프의 라켓 우패드의 관점을 소개해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지금 20EMA와 지금 50SMA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 20 지수 이동 평균은 27.2K이고요. 지금 RSI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 과매도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차트상으로는 하락세가 좀 더 우위에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불리시한 어떤 매수세들은 여전히 포기할 생각이 없고요. 24.8K 수준 이하로는 절대로 내려가지 않게 방어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매수세가 가격을 파란색 선 22EMA까지 올릴 수 있으면은 이후 이 빨간색 선 50SMA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28.8K이죠. 그리고 이걸 뚫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상승 랠리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24.8K를 지키지 못하면 20K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 보여드린 게 이제 1일봉이고요. 지금 4시간 봉으로 살펴보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동평균선이 평평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EMA는 벌써 이 구간부터 평평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얘기는 지금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지금 정확하게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이제 움직일 때 만약에 지금 현재 26K 상단에 있는데 25.7K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 가격대가 25.1K와 24.8K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격이 지금 이동평균선 위를 유지하게 되면요, 상승세가 매도세를 오히려 흡수했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26.3K에서 아까 CVD의 자료에도 보여드렸듯이 약간 매도벽들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약간의 저항이 있지만 이 저항을 돌파할 경우에 26.6K 그리고 26.8K까지 단기적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